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 PD고요. 네, 저는 정치부 강기정입니다. 강기정 기자는 대선을 몇 번 치르셨죠? 직접 취재는 이번이 3번째고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본 대선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기정 기자와 지금 계속 그 대선 관련해가 정치 관련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주말에 네, 민주당 경선이 끝나가지고 네.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됐고 김경수 전 지사랑 김동연 도지사는 자기 자리를 찾아갔는데 지금 우리는 경기도에 있으니까 일단 김동연 도지사는 이제 오늘 복귀하셨나요? 어떻게? 네네. 김동연 도지사는 오늘 어제까지는 이제 휴가를 썼고요. 어제는 왜냐하면 그 경선 캠프를 좀 정리를 하고 해단식도 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휴가를 통해서 뭐 그런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오늘 지금 아마 끝났을 텐데 2시에 이제 도정점검 회의라고 각 이제 간부 공무원들을 모두 소집해서 그동안 좀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일들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좀 점검하고 정리하는 그런 회의를 시작으로 이제 복귀를 정식으로 알렸습니다. 해단식도 궁금하긴 한데 선거 관련 해단식은 보통 끝나면 뭐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술도 한잔 하시고 맛집 가가지고 이렇게 단체로 팍 쏘고 막 그러는데 김동연 지사는 어땠나요? 이게 사실은 승리하고 이 캠프를 해단을 하는 거면은 아마 뭐 이런 축제 분위기였겠지만 어쨌든 낙선을 한 뒤고 그래서 어제 김동연 지사도 좀 이렇게 저는 어제 현장 취재를 가지는 못했는데 좀 울먹울먹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대명이다.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라는 그런 뭐 수식어까지 아주 초반부터 공공연하게 나왔을 정도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본인이 결단을 하고 나온 선거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어쨌든 도전을 했고 그러려면은 득표율에서도 두 자릿수라든지 좀 의미 있는 좀 수치가 어쨌든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기에는 좀 다소 아쉬운 결과였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해단식 상황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짧았어가지고. 네네네. 또 이게 조기 대선이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좀 이런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동연 도지사는 뭐 정치 좀 신인에 속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번 대선 후보였고 또 준비된 좀 이런 경력직이라고 하면은 엄청 경력직이시죠. 네네네. 김동연 도지사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이제 대권 도전에 대한 의사도 있었고 꿈도 있었지만 굉장히 예기치 못한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런 준비를 서둘렀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뭐 정책을 정비한다든지 또 국민들에게 좀 김동연이라는 정치인을 알리는 데는 다소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해봤습니다. 미국을 가시면서 이제 자기가 대권 도전하겠다고 이제 도지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미국을 안 갔으면 두 자릿수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 네. 그랬을 수도 있는데 김동연 도지사가 사실은 뭐 경제부총리를 또 했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게 맞고 또 글로벌 분야에서도 또 나름 굉장한 또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흘간의 일정이었는데 이 나흘간의 방미 일정으로 시간을 좀 허비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제나 글로벌이라는 김동연 도지사의 강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또 일정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어서 좀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소년공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네네네네네네. 이제 후보는 그 기사를 또 썼어요. 네, 제가 썼습니다. 얘기를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동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까지 안동에서 있었다가 성남으로 이제 이사를 해왔는데 집이 이제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소년이었지만 이제 성남의 오리엔트 시계 공장이라고 거기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해서 팔이 이제 비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발생한 사고 때문에
뭐 공장 일을 이제 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병역도 이제 면제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굉장한 강점이 위기를 좀 기회로 전환하는 그런 역량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서 그런 면모를 많이 느꼈는데, 그런 이제 사고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그냥 좌절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인생의 위기인데 그런 위기를 기회로 이제 전환을 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중앙대학교 이제 법학과에 진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변호사가 되는 그런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은 그런 일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그 등록을 등급을 받으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변형 면적이 면제가 됐으니까. 아, 그러시구나. 성남시장 할 때도 2번 이제 낙선 끝에 되시고, 네네네. 네, 도의사는 한 번에 되셨지만 네. 대선도 이제 3번째잖아요. 네네네네네. 이번에는 그냥 누가 봐도 여론 자체가 너무 확 쏠려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냥 이재명 후보가 그냥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옆에서 보셨을 때. 네. 지금 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출마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뭐 저희도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고,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여론조사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이제 후보가 좀 우위를 점하는 양상으로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번에 이제 유튜브 영상 촬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론조사 흐름들이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매 선거마다 여론조사 흐름이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그렇게 제 기억에 많지는 않았던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큰 변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촬영날 기준으로 오늘 2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2강 발표가 나왔는데 그 김문수 후보랑 저 한동훈 후보가 올라갔죠. 네네네. 네. 그리고 주말에 결정이 나던가요? 네, 5월 3일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두 분으로 압축해서 이제 오후 2시에 방금 발표가 났는데요. 근데 뭐 변수라고 하면은 뭐 저번에 이제 여론조사 이제 관련해서 유튜브 촬영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무당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본인의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이 표심을 누가 가지고 가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뭐 김문수 전 장관이 뭐 최종 후보가 될지 한동훈 전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될지 또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해서 뭐 단일화를 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이제 남은 이런 무당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가 아마 이제 6월 3일 대선 결과를 좀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 두 분이 이제 김문수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이제 경선 후보에서 한 분이 이제 선택이 될 텐데 누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제가 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왜 모르겠냐면 이게 여론조사는 김문수 후보가 훨씬 높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는 근데 또 최근에 실시된 조사 중에서 후보 적합도 평가에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앞질렀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게 뭐 탄핵에 찬성했느냐, 탄핵에 반대했느냐, 그러니까 찬탄 대 반탄 후보로 이제 딱 대표가 되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반대한 대표 주자,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에 찬성한 또 대표 주자로서 이제 찬탄 대 반탄 구도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이 흘러가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탄핵에 비교적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 전 대표처럼 찬성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을 지지했던 표가 그럼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서도 좀 이제 5월 3일에 어떤 후보 선출 과정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당원들만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도
포함을 해서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에 뭐 반대를 했던 김문수 뭐 전 장관 쪽에 조금 더 뭐 우호적인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에서도 과연 그럴까?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는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를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지만 또 한동훈 전 장관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장담하기 어렵다. 누가 지금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네. 이 경선 결과를 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또 보고 있고 그리고 한덕수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뭐 출마 가능성이 지금 높게 좀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한덕수 대행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도 지금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간에 좀 이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번 이제 5월 3일에 있을 최종 후보 선출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가늠하기 어렵네요. 제가 네네. 들어도. 네. 아, 이렇게 들으니까 네. 가늠하기 어렵네. 저는 이제 지금 계속 이제 한동훈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유튜브로 많이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가 이제 거기 유튜브에 차 안에서 계속 라방을 해요. 어제는 청주 갔다 오면서 옥수수 막, 네네네네. 막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먹으면서 시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기타 가지고 기타 막 치면서 얘기하고 그러는 네네네. 모습이 좀 친근하게 느껴지고 괜찮구나. 이런 마케팅도 다 라이브니까 네네네. 그쵸.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꺼리낌 없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옆집 아저씨 같고 네네네. 네,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네. SNS를 통한 어떤 이런 대중에게 좀 어필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였던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성남시장이 되고 굉장히 좀 독보적인 캐릭터를 좀 그동안 구현해 온 걸로 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위터나 이런 SNS를 통한 소통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존 정치인들이 좀 해오지 않았던 방식들, 대중과 직접 소통을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그런 캐릭터를 좀 구현하는 모습들이 좀 차별화된 모습이었는데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중도층 표심이 지금 이렇게 좌우를 할 걸로 이제 이번 선거가 보이잖아요. 좀 굉장히 좀 그런 호소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편안한 모습, 좀 정치인 같지 않은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본인의 뭐 비전이라든지 철학을 굉장히 명확하게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2강으로 압축되는데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가 이제 SNL 출연한 거에 대해서 재밌게 봤다고.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도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뭐 민주당 후보도 그렇지만 김문수 이제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민에게는 상대적으로 친숙한 분이기도 한데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는 SNL 출연을 통해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119 전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나름 재치 있게 좀 받아치고 또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소통을 하려고 시도를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김문수 이제 후보 측에서도 좀 염두를 해두고 좀 소통을 강화하려는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서도 근데 이렇게 자세는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자세가. 그 서 있는 자세 자체가 되게 꼿꼿하게 잘 서 계시더라고요. 그 연세가 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되게 꼿꼿하게, 그래서 그 꼿꼿 김문수라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붙는 것 같은데.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건 중요하니까. 네, 엄청 꼿꼿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건강은 안철수 후보보다 훨씬 더 건강하실 것 같더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제 강남에다가 이제 사무실 열어가지고 이제 막 행사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 이제 저희 김도윤 PD가 강남에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생각보다 거기에 활용을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던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구도 방문하고 네.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사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기 전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대선 후보를 선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으로 선출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예비 후보 등록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예비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구를 방문한다라든지 대선 예비 후보로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하고 있어서 아마도 뭐 강남의 선거 사무실을 내기는 했지만 그 예비 후보 사무실이겠죠. 그런 활용도가 말씀하신 대로 뭐 사무실 자체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좀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좀 더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SNS 보면은 학식목자라고 그런 학식목자 해가지고 대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학식 먹고 그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네네.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아까도 좀 전에 올라왔는데 한국항공대학교인가? 네네. 거기 가가지고 학식 먹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 뭐 이런 결과들을 제가 면밀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청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청년이고 아마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한 또래의 청년 세대들로 좀 보이거든요. 이게 국민의힘 대표로 이제 이준석 의원이 됐을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은 청년분들의 지지가 기반이 돼서 좀 당선이 됐던 거고 그리고 동탄에서의 당선도 맞아요. 사실 동탄이라는 이 화성을 지역구가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연령층이 낮은 그런 이제 선거구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이제 젊은 유권자들의 어쨌든 지지가 기반이 돼서 또 화성을에서도 당선이 된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행보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는 본인이 가장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유권자층에 좀 호소를 하는 행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허은하 전 대표도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또 대구로 가가지고 경북대학교에서 네. 뭐 우즈베키스탄 그 네, 어떤 네, 여성들을 자원봉사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도는 걸 찍었는데 허은하 전 대표는 좀 어떻게 허은하 생각하시는지. 전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에 이제 탈당을 선언을 했고 동시에 이제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로 뛰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 후보로서 활동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아마도 이준석 후보의 어떤 행보를 좀 견제하고 뭐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사가 나왔던 이낙연 세밀의 민주당 상임고문 네네. 하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단일화가 뭐 된다 뭐 기사가 또 나왔던데. 네네네. 네, 그 기사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낙연 세밀의 민주당 상임고문은 어제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네. 뭐 소리 소문 없이 하셨네. 네. 전혀 몰랐네. 네. 네.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와 경선에서 이제 경쟁을 했던 분이고 이후에 어떤 탈당을 통해서 창당을 한 분인데요. 이낙연 이제 상임고문이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여러 가지 이제 출마를 하면서 뭐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질문이 이거는 아마 취재진들 쪽에서 제기가 돼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만약에 뭐 출마를 하게 되면 단일화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뭐 한대행의 좀 대책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좀 답변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뭐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 이런 이제 방안에 대한 한대행의 좀 앞으로의 뭐 비전이라든지 대책을 두고 본인이 평가를 하겠다라고 좀 유보를 하기는 했는데 가장 지금 이번 대선의 변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관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반명 빅텐트의 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그런 한덕수 이제 대행이 출마를 했을 때 뭐 국민의힘과의 뭐 단일화 또 이런 보수 진영의 주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낙연 상임고문까지 뭐 포함해서 정말 이재명을 저지하기 위한 뭐 이런 이제 정당이나 뭐 진영을 막론하고 하나 이제 빅텐트를 꾸릴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이번 선거의 한 관건으로 꼽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낙연 이제 상임고문의 앞으로의 행보가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뭐 민주당 말고는 뭐 다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거 아닙니까? 다. 이 사실은 이번 6.3 대선이 이재명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게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좀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반명 빅텐트론이 계속 부상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좀 어떤 형태로든 좀 막기 위한 그런 이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도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거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면은 여론조사는. 하지만 중도층이나 이제 무당층들이 꽤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뒤에 또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것도 쉽지 않겠는데라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실시했던 여론조사로도 좀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지지도만큼 또 비호감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또 높은 후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입지,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아직까지 이제 이재명 그러면은 후보에게 모두 표를 몰아줄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의 그런 행보들, 우클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중도 보수도 좀 아울러야 된다라고 서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이제 전 장관을 영입을 하기도 하고, 또 현충원 참배에서 이제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제 참배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런 중도 표심을 좀 공략을 하려는 그런 행보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그러면 다음 주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 대표도 이제 대선 후보도 정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가 또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보면서 또 강기정 기자와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